아마 지난 시간, 쉬는 시간에 그 질문 주신 분이 계시고요. 두 분 정도 계시고 두 분이 비슷한 내용을 질문해 주셨어요. 음,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에서 컬럼 두 개, 변수 두 개를 쓰고 in 하고서 서브 쿼리를 만들었던 코드가 있었어요. 우리 근로시간, 연평균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그 연평균 그 근로시간 분석하는 곳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 코드는요, 다중 컬럼 서브 쿼리와 다중행 서브 쿼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다중 컬럼 서브 쿼리와 다중행 서브 쿼리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이걸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다중 컬럼 서브 쿼리이기도 하면서 다중 행 서브 쿼리이기도 해요. 자, 우선 다중행 서브 쿼리에 대한 것부터 먼저 잠깐 좀 볼게요. 보통 우리가 EMP 테이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select from EMP 그다음에 from deptno가 10번인 부서를 찾겠다. 이런 코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코드 연습 많이 해봤죠. 그죠? 아, 바로 그냥 실제로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할까요? 지워 다 했었던 코드긴 하지만 우리가 EMP 테이블에서 많이 연습했었던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모든 컬럼을 선택하겠다. from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where 어, deptno가 10번인 부서 이렇게 해서 10번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다 찾았단 말이에요. 그죠? 3명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부서 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어카운팅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찾을게요. 라고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사용했었던 게 그때 사용했었던 게 뭐냐면 어, 서브 컬이었었단 말이에요. select 부서 번호를 찾겠다. DPT 테이블에서 왜요? 이름이 어카운팅 이렇게 그죠? 결과는 똑같죠. 음. 자,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만 실행해 볼까요? 안쪽에 있는 서브 쿼리만 실행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서브 쿼리가 있는 이 자리에 뭐가 오는 거랑 똑같아요?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어. 이거는 무슨 쿼리냐면 단일 행 서브 쿼리. 행이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컬럼도 몇 개밖에 없어요. 컬럼도 하나밖에 없어요. 단일 행이면서 단일 컬럼인 서브 쿼리인 거예요. 단일 행이면서 단일 행이면서 그 단일 컬럼인 그런 서브 쿼리인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 여기 비교하는 거예요. 음, 숫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in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변- 변수가 변수가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같은지 다른지 이것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는 언제 쓰는 거예요? 이는 보통 이런 경우에 쓰는 거죠. in 10번 부서, 20번 부서.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 얘는 얘는 어떤 코드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얘는
DPTNO가 20번이거나, 10번이거나, 또는 DPTNO가 20번이거나, 이거를 간단하게 쓴 게 뭐냐면, 그게 DPTNO가 in 10번, 20번, 이거죠. 그죠? 얘가 얘랑 같거나, 또는 얘가 얘랑 같거나, 그거를 간단하게 쓴 거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도 비교 대상은 하나씩밖에 없어요. 비교하려는 변수가 하나. 그럼 값도 하나. 이런 거죠. 그죠? 물론 이렇게 쓴다고 해서 안 되지는 않죠. 안 되지는 않아요. 그죠? 네. DPT-NO가 10번이거나 또는 다음에 없는 거지. 그죠? 근데 굳이 이렇게 값이 여러 개가 아닌데 굳이 인을 쓸 필요는 없죠. 그냥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만 이렇게 비교하고 끝나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여기 숫자가 들어가는 이 위치에 값이 들어가는 위치에 셀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서브 쿼리인 거죠. 서브 쿼리인 거고 그러면 DEPT-NO랑 비교해야 되니까 당연히 DEPT-NO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DEPT. 뭐, 그 다음에 왜요? 아까 했었던 것처럼 부서 이름이 부서 이름이 어카운팅 이렇게 되셨죠? 음. 자, 이게 단일행이면서 단일 컬럼인 서브컬이에요. 단일행이면서 다중행, 죄송합니다. 단일행 서브컬이 그리고 컬럼도 하나인 단일행 서브컬이. 단일 컬럼 서브컬이. 자, 근데 아까처럼요. 아까처럼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 select from emp where dpt no가 in 10번, 20번. 두 개 중에 하나. 20번 부서 이름이 뭐였죠? 어카운팅. 되겠다. 리서치였군요, 리서치. 리서치였네. 자, 이거는요? 이거는 어떤 경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 이런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select from emp, where, ept, no, in, select. 비교하려고 하는 변수가 하나. 그럼 셀렉 해야 될 변수도 하나. 그죠? 그리고 from ept. 자, 조건식을요. 이름이, 이름이 어카운팅이거나 또는 이름이, 이름이 같다, 그러니까 research였었죠. 이렇게. 안쪽만 먼저 볼까요? 서브 커리어만 먼저 실행해 볼게요. 네, 네, 네. 오타가 장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안쪽에 서브 쿼리만 볼게요. 행이 몇 개 나와요? 이거를 다중행 서브 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은 두 개지만, 밸류는, 그죠? 컬럼은 하나예요. 컬럼은 하나. 컬럼은 하나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죠. DPTNO가 첫 번째 행에 있는 값과 같은 건지 아니면 두 번째 행에 있는 값과 같은 건지.
비교 대상은 하나란 말이에요. 비교 대상은 DEPTNO라고 하는 값이 하나인데 비교해야 될 값이 10번이거나 20번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똑같이 D네임이 어카운팅이거나 또는 D네임이 리서치다. 이것도 인으로 바꿀 수 있겠죠, 또. 그죠? 어. 서브 쿼리의 결과가 행이 두 개가 나오는 거는 뭐랑 같다? 부서 번호가 첫 번째 것과 같은지 또는 부서 번호가 두 번째 것과 같은지를 비교하는 코드인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DPTNO가 위쪽에 있는 코드를 요거 조금 다르게 쓰면 NO가 10번 또는 DPT NO가 20번 이 코드인 거잖아요. 이거를 in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결과가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는 얘랑 같은지 또는 그 다음에 얘랑 같은지 비교하는 거예요. 이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이 코드.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것도 단일 컬럼 서브 컬이에요. 부르기에는 단일 컬럼 서브 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일 컬럼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단일 컬럼 서브 컬이. 단일 컬럼이지만 행은 여러 개. 단일 컬럼이면서 다중행인 서브 컬이인 거예요. 이 컬이는. 그래서 그, 이 쿼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쿼리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위쪽에 있는 코드가 하려고 하는 여기서 하려고 하는 코드와 같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인지, 이거인지, 두 개, 또는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게 단일 컬럼이면서 다중형 서브 쿼리에서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네. 자, 요거는 단일 컬럼이면서 단일행인 서브 쿼리. 얘는 단일 컬럼이면서 다중행인 서브 쿼리. 각각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는 음, 단일행이면서 컬럼은 다중행인 컬럼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EMP에서 찾을 거예요. EMP에서 찾을 건데, 왜요? 조건이 있어요. 부서 번호는 10번이다. and 잡은 매니저다. 네. 자, 10번에서 일하면서 매니저인 직원은 누구예요? 클락이라고 하는 직원이에요. 그죠? 클락이라고 하는 직원이죠. 자, 10번이라고 하는 숫자 한 개가 나오는 서브 쿼리. 매니저라고 하는 값이 한 개가 나오는 서브 쿼리. 이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네요. 셀, 셀렉트, 셀렉트 2점, 2점, DEPTNO. 그 다음 2점, drop. 자,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데, from, EMP, 그 다음에 join, EPT,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on, 2.DEPT, NO, D.DEPT, NO. 여기서 조건을 줄 건데, 2.DEPT, NO가 10번이고, 좀 이상한가? 아, 어카운트, 여기에서 서브 쿼리. 이거 너무 이상한가?
음, 아,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음, 죄송해요. 그냥 모든 컬럼 from EMP. from EMP인데, 왜요? 왜요? DPT, NO가 여기 서브 쿼리, 여기 서브 쿼리, 그리고, and, 그 다음에 drop이 여기가 서브 쿼리. 음, 여기 서브 쿼리. 아, 근데 이 서브 쿼리가 달라져가지고 좀 문제가. DPT, NO를 꺼내요. from. 어디에서? DPT, NO에서. 아, 좀 애매하다. 좀 애매하긴 설명이 좀 될 줄 모르겠어요. 왜요? 왜요? 그 다음에 D 네임이 어카운팅. 그 다음에 여기서 잡은 select. 잡을 선택을 해요. from EMP. 왜요? 그 다음에 잡이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좀 이상하군요. 아, EMP. EMP. 매니저. 존슨. 존슨. 존슨의 7566의 7566. 너무 자기적이어서. 네. 자, 이런 서브 쿼리가 매니저가 나오고, 이런 서브 쿼리가 DPT, DPT, DPT. 얘가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음. 자, 이렇게 그 비교 대상이 두 개죠. 그죠? DPT, NO가 비교해야 되는 대상. 그 다음에 잡이 비교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예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동일한 코드로 만들어내려고 했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예제가 될까? 네. 이런 코드인 경우에, 죄송해요. 요거는 조금 좀 이상하고요. 얘는 좀 이상하고. 이런 경우가 다중 컬럼 서브 쿼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중 컬럼 서브 쿼리에 해당하는 건데, 어떤 컬럼 서브 쿼리에 해당하는 거냐면, 왜요? DPTNO와 잡이 일치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어떤 서브 쿼리와. 10번 부서에서 일하면서 매니저인 직원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부서에서 일하면서 매니저, 프레지던트. 10번 부서에서 일하면서 매니저 있을 텐데. 네, 여기 있군요. 네. 클락이네요, 클락. 그죠? 네. 자, 클락이 7782번이에요. 7782번.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select EPTNO job from EMP where EMPNO가 778 아까 85였나요? 7782 네, 7782네요. 7782. 자, 서브 쿼리만 딱 볼게요. 서브 쿼리의 내용이 뭐냐면 아래쪽 잊어버리세요. 아래쪽 잊어버리시고 서브 쿼리의 내용이 EMP 테이블에서 4번이 7782인 사원의 DPTNO와 잡을 찾겠다 예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두 개를 찾으니까 10번이고 매니저라고 나오죠. 근데 만약에 회사가 더 크면 똑같은 10번 부서에 매니저가 두 명이나 세 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큰 부서에 부장님 두 명이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다 매니저일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한 명밖에 없지만. 음. 자, 이런 경우는 DPTNO가 10번이랑 같아야 되고, 그죠? 잡이 매니저랑 같아야 된다란 말이에요. DPTNO가 서브쿼리에서 찾은 DPTNO랑 같아야 되고, and, and, 잡이 서브쿼리에서 찾은 잡과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비교. 이거를 다중 컬럼 서브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이거 실행해 보시면 결과 똑같이 나오죠. 여기서 찾은 거랑, 여기서 찾은 거랑 똑같은 게 나오죠. 똑같은 게 나오게끔 만든 거예요, 지금. 좀 억지스럽게 만든 거긴 하지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는 다중 컬럼. 근데 행은 하나니까 단일 행, 서브 쿼리. 얘는 컬럼도 하나고, 단일 컬럼이고, 행도 하나인, 단일 행인, 서브 쿼리. 아, 아니죠. 얘는 행이 여러 개죠. 그죠? 얘는 다중행 서브쿼리. 다중행 서브쿼리. 위쪽에 있었던 게 얘죠. 얘가 단일 컬럼이면서, 단일 컬럼이면서 단일 행이었던 서브쿼리. 이해되세요? 비교하는 변수가 하나이면 셀렉하는 것도 하나. 근데 그 셀렉한 값이 행이 하나밖에 없어요. 행이 하나밖에 없으면 같으냐 다르냐 비교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크다 작다 이런 거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비, 비교하려고 하는 변수가 한 개, 셀렉한 것도 하나예요. 근데 셀렉을 해봤더니 행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그럼 비교하는 거는 첫 번째 값과 같은지, 두 번째 값과 같은지, 세 번째 값과 같은지 5어로 연결하는 거잖아요. 5어. 그쵸? 그때가 in을 쓰는 거예요. in. 이해되셨습니까? 네. 다중 컬럼 서브 쿼리는 이런 문장인 거예요. 부서 번호가 몇 번이고 잡은 어떤 업무인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and로 되어져 있는 거를 찾고 싶을 때 이때에도 등호 써요. 이거 in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 물론 in을 써도 결과가 나오기는 해요. 아까 여기서도 in을 쓴다고 안 되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굳이 in을 쓸 필요는 없다 그랬죠. 등호로 값이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는 같은지 다른지만 비교하면 걸로 끝이니까 굳이 in을 쓸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in을 쓴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등호만 쓰면 돼요. 이유는 얘. 첫 번째 조건 and 두 번째 조건이어서. DEPTNO가 여기서 찾은 DEPTNO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잡이 여기서 찾은 잡이랑 같으면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을 찾겠다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음. 근데 다중 컬럼이면서 다중 행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컬럼도 두 개인데 셀렉을 해봤더니 그 결과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호를 비교 못 하겠죠. 그때 in을 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워크타임에서 했었던 거예요. 비교하려고 하는 변수도 두 개였었고, 그래서 셀렉을 두 개를 했는데, 셀렉한 결과를 보니까 행이 여러 개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이거랑, 이 행이 몇 개가 나올지 이 안에 서브쿼리 셀렉에서 행이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예요.
변수 이어가 어떤 첫 번째 이어랑 같고, 그리고 타임이 어떤 타임, 첫 번째 타임과 같은 경우. 여기까지를 괄호로 묶였죠. and or 행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도가 두 번째 연도와 같고, 그리고 타임이 두 번째 타임과 같고, 또는 행의 개수만큼, 여기가 행의 개수만큼 5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쿼리가 다중 컬럼이면서 다중 행인 서브 쿼리인 거예요. 얘를 이렇게 되는 거를 서브 쿼리로 만든 게 이 서브 쿼리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죠? 음. 그러니까 서브 쿼리에서 행이 하나면 굳이 in을 쓸 필요가 없어요. in을 써도 되지만 굳이 in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서브 쿼리에서 행이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럼 여러 개 중에 하나이냐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값과 같으냐 또는 두 번째 값과 같으냐 또는 세 번째 값과 같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in을 쓰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음, 비교를 하고 싶은 변수가 두 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셀렉을 몇 개 해야 되겠다? 셀렉을 두 개를 해야 되겠다. 해요. 그거는 단일행에서도 셀렉을 두 개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처럼 단일행에서도 서브 쿼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결과가 다중행이 나오도록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는. 다중행 나오게끔 할 수 있죠. 여기다 5어 더 붙여버리면 되죠. 5어를 더 붙여버리면. 뭐, 이렇게 할까? 여기다가 5어를 붙일까요? 5어, EMP NO를 다른 사람 누구로 할까요? 뭐 10번 부서에서 일하는 클럭? 그러면은 7934? 예, 뭐좀 억지스럽게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예. 자, 여기서는 등호를 쓸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서브 쿼리의 내용을 보시면요. 서브 쿼리의 내용이 컬럼도 두 개이지만 행도 두 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떤 코드를 만들겠다고 한 거냐면 이런 코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EMP 테이블에서 지금 요 코드는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EMP 테이블에서 where, where. 자, 첫 번째는 DPTNO가 10번이고 and 잡이 매니저인 사람 이런 사람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DPTNO가 또 10번이면서 이번에는 잡은 클럭인 사람을 찾겠다. 엥? 아, from.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번 부서에서 일하면서 잡이 매니저인 직원이거나 아니면 10번 부서에서 일하는데 클럭인 사람을 찾아라. 이런 코드라면, 자, 10번과 매니저. 이, 얘가 만들어주는 게 그거잖아요. 얘가 만들어주는 게 10번이면서 매니저. 또 하나는 10번이면서 클럭. 10번이면서 클럭. 그쵸? 이때 여기가 인인 거예요. 여기가. 이런 서브 쿼리가 여기에서 사용된 쿼리가 컬럼도 다중 컬럼이고 행도 다중 행인 서브 쿼리인 거예요. 얘가 비교하는 대상이 뭔지 아시겠죠? 이 코드인 거예요. 이 코드. DPTNO는 DPTNO끼리, 잡은 잡끼리. 이 두 개의 조건은 AND.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행이 몇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행이거나 또는 두 번째 행이거나 또는 세 번째 행이거나 그게 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 얘는 숫자 하나가 있는 경우, 숫자 하나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 번째 숫자랑 같은지 또는 두 번째 숫자랑 같은지 이게 다중행 서브컬이. 다중행 중에서 비교 대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교 대상이 하나밖에, 비교하려고 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일 컬럼이면서 다중행의 서브컬. 근데 밑에 있는 거는 비교 대상이 달라요. 그죠? 어, 부서 번호와 그리고 좌를 비교하겠다요. 그럼 비교하고 싶은 값도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는 다중 컬럼 서브컬. 다중 컬럼 서브컬. 하지만 행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굳이 인으로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등호로 비교하시면 돼요. 이 서브쿼리의 의미는 위쪽에 있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 and, or, and 이렇게 나눠진 거. 이게 다중 컬럼 서브쿼리이면서 셀렉의 결과가 행도 여러 개가 나오는 거. 다중 컬럼, 다중행 서브쿼리. 그런 경우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제 비교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전 시간에 in 쓰면서 얘네들을 유니온 하고 묶었던 이유가 얘네들이 옆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 줄로만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비교 대상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교하려고 하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셀렉해야 되는 변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대값이거나 또는 최소값이거나라는 거를 한꺼번에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 그거를 뭘로 갖다 놔야 되겠다? 행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 행으로 갖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합집합하는 방법. 근데 굳이 인이 좀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어, 얘가 이거다. 또는 얘가 미니멈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네. 어,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를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해 되셔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좀 헷갈릴 수 있으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실 거라. 저도 지금 여기 있는 예제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만들어낸 억지스러운 코드예요. 좀 약간 좀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 개념을 다중행 서브쿼리, 단일행 서브쿼리, 다중 컬럼 서브쿼리, 다중 단일 컬럼 서브쿼리 뭐 이런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좀 억지스럽지만 만들어본 그런 쿼리입니다. 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3번. 시간이 또 거의 쉬는 시간 가까이 돼버렸네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진행을 할게요, 저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 뭐였죠? 요일별? 요일별이었죠, 요일별. 요일별. 맞아요? 예, 요일별. 요일별. 요일별 통합 건수. 정확하게는 통합 건수의 평균이죠, 평균. 자, 그러면 요 셀렉트 하시는 거예요. 셀렉트 from 무슨 테이블에서 콜 치킨 테이블에서 그리고 그룹을 묶어야 되죠. 그죠? 그룹 바이를 하시는 건데 콜치킨에 있는 변수들 중에서 무슨 변수로? 데이라고 하는 변수로. 그러면 우리는 데이를 셀렉할 수 있죠. 맞아요? 그룹 바이에 있는 거는 셀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통계값 적용할 수 있죠. 어, 평균이니까 에버리지.
에버리지는 어디에서 계산할 거냐면 통화 건수에서. 그죠? 네.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요. 목, 금, 수, 화, 토, 일, 월 이렇게 나오죠. 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에요. 그죠? 그다음 소수점 엄청 길죠?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라운드. 두 자리까지만 볼까요? 두 자리까지만. 네. 그러면 여기를 뭐 as 하고서 그냥 간단하게 calls 이렇게 하죠. 네, calls. 그럼 이렇게 나오죠. 54, 70, 53, 54, 76, 72, 46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는 것보다 무슨 요일에 치킨을 많이 먹을까요? 오더바이 하면 되는 거잖아. 오더바이. 자, 여기서는 오더바이에서는 뭘 쓸 수 있어요? 별명을 쓸 수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따옴표 안 푸셔도 돼요. 네, 공백 없으면 굳이 따옴표 안 푸셔도 상관없으세요.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죠?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고 내림차순 정렬할까요? 자, 그러면 네, 토요일에 제일 많이 시켜 먹네요.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의외로 목요일이 순위가 낮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예상하신 분들 금요일 많이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셨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금요일. 그다음에 평일은 좀 적어요. 예, 가장 적은 날은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음.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요일별의 그 경향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평균이에요. 예. 뭐 어떤 목요일은 금요일보다 투합 건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평균을 내니까 평균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토요일이 가장 많이 시켜 먹는 것 같다. 예. 그런 내용인 거고요. 4번이 연령대별인가요? 예. 연령대별. 연령대별. 자, 그러면 연령대별은 이 위쪽에 있는 코드에서 뭐만 바꾸면 될까요? 변수 이름을 그렇죠. ages. 그 다음에 평균 계산하는 건 똑같죠. 그리고 그룹을 묶어주는 것도 ages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 30대가 제일 많이 시키네요. 그 다음이 40대, 20대, 50대, 10대, 60대 이상은 우리가 아까 최소값에서도 봤듯이 60대 이상은 적게 시키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치킨은 집에서 아이들이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맞아요. 근데 의외로 10대는 적죠. 부모님이 시켜줘서 그런 네, 맞아요. 그쵸. 10대가 돈이 어딨어요. 엄마 치킨 좀 시켜주세요. 이거죠. 그죠? 네. 그쵸. 그러니까 30대하고 40대가 많은 거예요. 물론 30대 중에서도 나 집에서 치킨 시켜가지고 맥주 사다 놓고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죠? 넷플릭스 틀어놓고 치킨 먹으면서 맥주 마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부모님들 중에서 3, 40대, 3, 40대가 초등학생이나 아니면은 유치원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나이대들이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10대가 직접 시키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시키는 게 많을 테니까. 그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대는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거기도 좀 높죠. 이거는 진짜 정말로 넷플릭스 보면서 치맥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 그죠? 예.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잘 먹지도 않는 거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치킨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이 뭐였나요? 요일별 연령대별이었나요? 요일별,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을 합친 거죠. 요일별 연령대별. 그러면 여기서는 그룹을 두 개로 묶어야 되겠네요. 요일은 데이, 그 다음에 에이지스.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콜,
데이와 콜 데이와 연령대를 같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죠? 네. 컬럼만 이렇게 그룹 바이 하는 컬럼 늘려주고 선택하는 것도 늘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정렬은 여기도 똑같이 평균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AGC죠. 컬럼 이름이. 네, 이렇게 해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볼 수가 있죠. 네. 토요일에 30대가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그 다음은 토요일에 40대, 일요일에 30대, 금요일에 40대, 금요일에 30대라고 하는, 그러니까 3, 4번에서 봤었던 그런 경향하고 거의 비슷해요. 30대와 40대가 많이 시킨다.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많이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경향은 여기서도 똑같이 보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요일에는 40대가 많이 시켰고, 토요일에는 30대가 많이 시켰고, 그다음에 일요일에는 30대가 많이 시켰고 40대는 그 미치고 네,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 거. 네. 6번. 6번이 뭐였나요? 구별이었나요? 구별, 성별? 네, 구별, 성별이니까 복붙 할게요. 네, 이게 거의 똑같아요. 그룹을 뭘로 묶어주면 돼요? 부랑 그다음에 젠더로 묶어주시면 되죠. 그럼 셀렉트를 하는 것도 부와 젠더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셀렉. 강서구가 많군요. 강서구의 여성분들, 강서구의 남성분, 강남구의 여성, 강남구의 남성, 송파구의 여성, 관악구의 남성, 영등포구의 여성, 관악구의 여성,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뭐 지역별 특징인 것 같은데, 지역별 특징이 이건 집에서 시켜 먹는 거니까, 그죠? 예, 통화를 한 건 집에서 시켜 먹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요런,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각 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뭐 이런 걸 보면, 치킨집이, 어느 동네가 치킨집이 잘 되는구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보면 도봉구는 좀 적다고 하네요. 그죠? 네, 도봉구는 좀 적은 것 같고, 예, 30대와 40대가 많이 사는 동네가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이지 않을까요? 3, 40대가 많이 시켰죠. 그죠? 근데 지역별로는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가 많이 나오죠. 그럼 이쪽에 3, 40대가 많다는 얘기일 거고. 그죠? 네. 반대로, 반대로 60대가 적게 시켰죠. 60대가 적게 시켰는데 도봉구가 투합 건수가 적죠. 평균적으로. 그럼 60대가 많이 사는 지역은 도봉구일 거고.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위쪽에서 연령대별로 우리가 60대는 적게 시키네, 30대가 많이 시키네. 근데 지역별로 보니까 강서구, 강남구가 많이 시키고 도봉구가 적게 시켰네. 이렇게 보면 완전히 일치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도봉구가 좀 연령대가 높구나. 그리고 강서구나 강남구는 연령대가 좀 낮겠구나.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예, 6번이었고 7번이 3개였나요? 마지막 문제가 7번이었죠. 그죠? 7번이 요일, 요일, 구, 그리고 연령대였나요?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럼 그룹 3개로 묶어주시면 되겠네요. 복붙할까요? 우선 그룹 바이를 먼저 생각해보면 요일이니까요. 콜, 데이. 그 다음에 구니까 구, 연령대는 에이지스. 그러면 네, 여기서 콜, 데이를 먼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죠? 네, 여기서 똑같이 예로만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시고, 홀데이 9, 젠더가 아니라 에이지스, 연령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 많이 나오죠. 토요일, 일요일에, 금토일에 많이 시켰다. 그죠? 강서구에서 많이 시켰다. 3, 40대가 많이 시켰다. 그 위쪽에서 우리가 했었던 그 경향들 많이 보여요. 그쵸?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토요일 강서구 40대에서 많이 시켰고, 그 다음은 일요일 강서구 30대에서 그 다음으로 많이 시켰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밑으로 쭉 가면은, 어, 굉장히, 그 조합이 굉장히 많군요. 그죠? 조합이 굉장히 많은데, 어, 평일이 좀 적었죠. 월요일이 제일 적었잖아요. 그죠? 월요일 성동구 60대가 가장 적었고, 수요일 성동구 60대, 역시나 60대 이상이 가장 적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룹이 상당히 세분화해서 쪼개졌죠. 그냥. 네,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요일에 어떤 구에서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성별의 분들이 치킨을 많이 시키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단지를 돌리겠다. 물론 요즘은 배달앱 때문에 뭐 전단지를 돌리는 경우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걸 한다 그러면 평일보다는 주말에 전단지를 돌리면 퇴근하다가 전단지 보고서 아, 치킨이나 시켜 먹을까? 뭐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그런 게 전단지였고 요즘은 배달앱의 쿠폰이 되겠죠. 그죠? 음. 배달앱에서 치킨 쿠폰은 금토일에 보내는 게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뭐 강서구에 보내는 게 좋겠다. 뭐 이런 거고. 그러면은 치킨 시켜 먹을 생각이 없었더라도 쿠폰 보고서 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이렇게 주문 건수가 조금 더 많은 날에 쿠폰을 뿌려주면 더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에 활용을 하는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고 그거를 뭐 그룹별로 통계를 내보고 거기에 어떤 경향들을 파악을 해보고 예, 그리고 그 경향이 어떤 내용인가 이게 어, 어, 그런 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쪽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었나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